새벽 4시에 서울 강남역 사거리. 화려한 네온사인 사이로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피곤한 얼굴 위로 차가운 정적이 흐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교육받고 기술을 익히며 자신의 노동력을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을 유일한 생존 법칙으로 믿어왔습니다. 성실함이 곧 부의 척도였고 땀방울의 가치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신화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견고했던 기둥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시대는 그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면서 어제의 전문직이 오늘의 실업자로 전락하고 평생을 바쳐 일궈온 기술이 단 몇 초 만에 처리되는 알고리즘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한 퇴직 가장은 말합니다. 공부하고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고 배웠는데 이제는 내가 무엇을 위해 그토록 달렸는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불황의 신호가 아닙니다. 인류가 수만 년간 유지해온 노동의 정의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기계가 인간의 근력을 대체했던 산업혁명을 지나 이제는 기계가 인간의 지능과 판단력까지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의 흐름은 더 이상 성실한 노동자를 향하지 않습니다. 대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효율성을 가진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장악한 소수에게로 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골목마다 자리 잡은 키오스크부터 복잡한 법률 문서를 검토하는 알고리즘까지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삶의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조용히 우리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너무나도 조용하고 치밀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내일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과거의 방식대로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구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몰락의 시작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상상도 못했던 부의 증폭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가치를 대신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몸값이 폭등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비밀을 쥐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그 잔인하고도 명확한 경제적 진실을 추적해보려 합니다. 거대한 변화의 징후는 이미 우리 주변 곳곳에서 소리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제 위기가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찾아왔다면 지금의 위기는 정적 속에서 서서히 스며드는 안개와 같습니다. 대형마트의 계산대에서 시작된 변화는 어느덧 화이트 칼라의 상징이었던 사무실 깊숙한 곳까지 도달했습니다. 금융권의 애널리스트들은 수천 페이지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대신 인공지능이 뽑아낸 요약본을 검토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믿었던 창의성과 분석의 영역마저 침범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한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 내에 현재 존재하는 직업의 40% 이상이 자동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력 감축이 아니라 노동의 구조적 소멸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기계가 인간의 근육을 대신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숙련된 기술자들의 임금 상승률은 둔화되는 반면 데이터와 시스템을 다루는 극소수의 인재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보상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성실함의 가치가 하락하고 지능적 시스템 활용 능력이 부의 척도가 되는 이 극명한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허리를 지탱하던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고정 비용이 많이 드는 인력을 고용하기보다 언제든 확장 가능하고 지치지 않는 알고리즘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나도 언젠가는 대체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가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디딘 청년들조차 자신이 배운 지식의 유통기한이 생각보다 짧다는 사실에 좌절합니다. 노동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속도가 인공지능이 부를 창출하는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적 모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징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제적 충격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것일까요? 그 핵심에는 한계 비용 제로라는 인공지능 시대의 독특한 경제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경제 구조에서 인간의 노동은 물리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은 정해져 있고 수익을 2배로 늘리려면 노동시간이나 인력을 2배로 투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반의 경제 시스템은 다릅니다. 초기 구축 비용은 막대할지라도 한 번 완성된 알고리즘은 추가적인 비용 거의 없이 수백만 명의 몫을 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지점입니다.
자본가들은 이제 노동자를 고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식보다 인공지능이라는 무형의 자산에 투자하여 기하급수적인 수익을 얻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소득의 비중은 급격히 하락하고 자본소득의 비중은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이는 노동의 자본화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노동이 생산의 주체였으나 이제는 노동 자체가 디지털 자산의 일부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플랫폼 서비스들은 수만 명의 상담원 대신 인공지능 챗봇을 통해 고객과 소통하며 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합니다. 절감된 비용은 기업의 이윤으로 돌아가고 그 기업의 주식을 가진 자본가들에게 배당됩니다. 반면 그곳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갈 곳을 잃거나 훨씬 낮은 임금의 서비스직으로 밀려납니다. 부의 흐름이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고 알고리즘과 서버실 사이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구조로 변한 것입니다. 이러한 작동 원리는 필연적으로 자산 양극화를 가속합니다. 노동에만 의존하는 개인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본을 소유한 시스템과의 격차를 좁힐 수 없게 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일에서 돈을 버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는 시스템이 인간의 시간 가치를 감가상각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는 얼마나 많이 일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인 지능 시스템의 소유권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면 이 변화의 속도는 더욱 가혹할 정도로 빠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부의 집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조 달러의 가치를 지닌 기업들이 불과 수천 명의 핵심 인력만으로 운영되는 광경은 과거 제조업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입니다. 반면 과거 세계의 공장이라 불렸던 개발도상국들은 저렴한 노동력이라는 무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결합한 로봇이 미국이나 유럽의 현지 공장에서 인간보다 더 정교하게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일자리가 다시 선진국으로 돌아가는 리쇼어링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돌아온 일자리는 인간의 몫이 아닙니다. 독일의 한 자동차 공장은 자동화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생산성을 극대화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천 명의 숙련공이 현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소득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노동이 사라진 시대에 국민의 생존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고민이 시작된 것입니다. 반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일부 국가에서는 실업률 폭등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며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거대한 실험실과 같습니다. 인공지능을 부의 증폭경우 사용하는 국가와 기업, 그리고 그 변화에 밀려나 구시대의 노동에 매달리는 이들 사이의 격차는 단순한 경제적 차이를 넘어 생존의 격차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장악한 소수의 국가가 전 세계의 부를 빨아들이는 디지털 식민지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례들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교훈은 명확합니다. 기술의 진보를 사회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할 때 그 고통은 고스란히 개인의 몫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경제의 축이 인간의 노동에서 디지털 지능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국경 없는 부의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냉혹한 글로벌 전터에서 우리 개인과 국가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 곁, 한국 경제의 현실로 돌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동화 속도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제조업 기반의 수출 경제를 지탱해온 우리에게 인공지능의 습격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에서 인공지능은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엔진이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숙련된 노동자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특히 한국 특유의 경직된 노동시장과 높은 자영업 비중은 인공지능 시대의 충격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입니다. 골목 상권에서는 이미 사람의 온기 대신 기계의 음성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으며 단순 사무직을 선호하던 청년 세대는 인공지능과의 일자리 경쟁이라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과거에는 사자 돌림의 전문직이 부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법률 상담부터 의료 진단까지 인공지능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면서 전문직의 프리미엄조차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가계소득의 불균형을 넘어 사회적 역동성 자체를 저해하는 심각한 신호입니다. 한국 경제의 허리인 40대와 50대가 일터에서 밀려나고 신규 고용이 위축되면서 내수 소비는 얼어붙고 있습니다. 노동으로 돈을 벌어 자산을 축적하고 신분을 상승시키던 이른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힌 셈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교육열과 성실함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효율성 앞에서는 무력해지는 순간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성장의 과실이 인공지능을 소유한 거대 기업과 자본가들에게만 집중되는 구조적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변화의 흐름을 개인의 노력만으로 막아내기에는 그 파고가 너무나 높고 거셉니다. 이러한 유례없는 거대한 경제적 전환기 속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습니다. 과거의 정책이 고용 증대와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노동 없는 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수립하며 기술 패권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동시에 소외되는 이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또한 고민이 깊습니다. 인공지능이 생산 비용을 낮춰 물가를 하락시키는 기술적 디플레이션 압력과 반대로 부의 집중으로 인한 자산 가격의 폭등 사이에서 통화 정책의 갈피를 잡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인공지능이 창출한 이윤의 일부를 세금으로 거두는 로봇세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다면 그 기계가 벌어들인 돈으로 실업자를 돕고 교육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평생교육의 개념을 넘어 인공지능과 공존할 수 있는 재교육 시스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속도는 기술의 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규제와 혁신 사이의 갈등 속에서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한국 경제는 기술은 가졌으되 국민은 가난해지는 역설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단순히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넘어 부의 재분배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중앙은행 역시 전통적인 금리 조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자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화폐와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가 시스템 전체가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운영체제로 업데이트되어야 하는 운명적 순간입니다. 시스템의 변화를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냉혹한 생존 게임에서 개인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이제 몸값이 폭등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시간을 팔아 돈을 벌지 않습니다. 대신 인공지능을 지능적 노예로 부리며 자신의 영향력을 무한대로 확장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대체 불가능한 인간미와 통찰력입니다. 기계가 정답을 내놓을 때 인간은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고 가치 있는 문제를 정의해야 합니다.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타인의 감정을 어루만지는 공감 능력은 인공지능이 흉내낼 수 없는 고유의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도구의 지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엑셀을 다루듯 인공지능을 자유자재로 활용하여 혼자서 수십 명의 몫을 해내는 1인 기업가들이 부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산화된 기술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단순 노동이 아니라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잠자는 동안에도 수익을 창출하는 디지털 컨텐츠, 알고리즘 혹은 플랫폼에 기여하는 지적 재산을 축적해야 합니다.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이나 시스템소득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생존의 핵심입니다. 이제 공부의 목적은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내놓은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창의적으로 조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자에게 인공지능은 재앙이지만 이를 도구로 삼는 자에게는 날개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시간당 단가로 매기는 습관에서 벗어나 얼마나 많은 가치를 시스템을 통해 증폭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 시대에 몸값이 수직 상승하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다큐멘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일에서 돈을 버는 시대가 끝났다는 말은 인간의 가치가 끝났다는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단순 노동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인간다운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하기 싫어하던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들을 대신 가져가고 있습니다. 남겨진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는 이제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지금 누군가는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 서서히 침몰하는 배 위에서 발을 구르겠지만 누군가는 이 거대한 파도를 타고 새로운 대륙으로 향할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는 더 이상 성실함의 보상이 아니라 변화를 읽는 안목과 기술을 다루는 용기의 산물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면서도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계와 경쟁하지 마십시오. 기계를 소유하고 기계가 줄 수 없는 가치를 창조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이제 당신이 흘린 땀방울의 양이 아니라 당신이 내린 결정의 깊이와 당신이 다루는 시스템의 크기로 결정될 것입니다. 일에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말은 공포의 예언이 아니라 새로운 게임의 법칙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기회로 삼는 당신이야말로 인공지능 시대를 지배하는 진정한 부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지듯 혼란스러운 이 경제적 대전환의 끝에서 당신만의 새로운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미래를 바꾸는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